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상어인가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악상어는 이제 포악상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또 상어가 잡혔습니다. 올 들어 20번째입니다. 지난해에만 동해안에서 44마리의 상어가 잡혔습니다. 상어 피부를 만져보니까 마치 사포처럼 까칠합니다. 이 크기는 상어보다 더 커서 총 길이가 2m 10cm를 넘어갑니다. 포악상어로 분류되는 악상어입니다. 상어의 척추엔 나무로 따지면 일종의 나이테가 있는데 이걸로 보면 10살은 넘은 걸로 추정됩니다. 무얼 먹었는지 알기 위해 연구팀이 상어를 해부했습니다. 상어의 윗속엔 소화된 물고기의 일부분이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주문진에서 잡힌 청상아리 2마리 뱃속에선 고등어가 나왔고 이보다 열흘 전 동해 묵호에서 잡힌 청상아리 윗속엔 정어리가 가득했습니다. 청상아리도 포악상어로 분류됩니다. 동해안에 조금 이 난류성 어종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대회에선 상어의 먹이뿐만 아니라 바닷속 산소 농도에도 주목합니다. 상어는 활동성이 커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포르투갈 연구팀이 상어의 추적 장치를 붙여보니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 상어의 잠수 깊이도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더운 곳에서 탄산음료의 탄산이 빨리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른바 해양 탈산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 상어가 활동하기 어려운 데드존이 늘어나게 되는데 넓어진 데드존을 피해 상어들이 해수면층으로 올라오면 어부들과 접촉도 많아지게 됩니다. 최근 해안가 상어 출몰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피서철 안전사고도 우려되는데 상어 사고가 잦은 호주는 상어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끼로 유인한 상어에 추적 장치를 붙여 놓아주면 이후 상어가 해안가에 접근할 때마다 경보를 울려 알립니다. 최근엔 환경 DNA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해수를 채취해서 물속에 떠다니는 상어의 체액, 배설물, 비늘 조각 등을 분석해 상어의 종류와 서식 지점 등을 알아내는 겁니다. 상어들이 출몰하기 이전에 그 먼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채취해가지고 상어의 흔적이 보이면 해수욕장을 예를 들면 외국 같은 사례는 폐쇄를 시킨다든지. 우리나라도 지난해 해양 조사선을 띄워 바닷물을 채취했고 그 속에서 상어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 바다에서 어떤 상어가 어디에 사는지부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잦아진 상어의 출몰, 뜨거워진 바다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해파리 유입을 막는 구물을 따라 수상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수시로 피서객 주변을 살피고 안내방송으로 쏘임 사고 시 대처 요령을 전달합니다. 해파리로 인한 사고나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 시에는 바닷물로 산소 공유로 소독하시거나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해파리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난주 강원 동해안 해파리 출현율은 16.7%로 강독성으로 분류되는 두빛 보름달 해파리가 높은 밀도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독이 강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도 동해와 양양 등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해파리 신고 건수도 지난 5월 7건에서 지난달 23건으로 꾸준히 늘면서 해수욕장마다 해파리 퇴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초반에는 해파리가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수온이 상승하면서 독성 해파리가 간혹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강원자치도 내 해파리 쏘임 사고는 모두 618건. 올해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지만 수온이 더 올라가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지난 6월 남해안에 해파리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지난달 경북 동해안에도 예비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달부터는 강원 동해안으로까지 해파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계 단계까지 발령이 되었고요. 지금 울산 경북 쪽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최근에 많이 유입돼서 강원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파리가 급격하게 유입될 경우 어획량에도 영향을 끼쳐 어민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 강원자치도는 피서객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23곳에 해파리 구물망을 설치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파리 대량 출현 시 구제 활동과 어업인 피해 지원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김돈입니다. 여수항에서 100길로 30분 거리에 떨어진 화태도 앞 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우럭을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폭염에 바닷물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고수온에 약한 우럭을 긴급 방류하는 겁니다. 벌써 고수온이 벌써 여기가 28도까지 올라가고 이제 30도가 넘었으면은 폐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30도 이전에도 이미 폐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여수 바다수온은 지난 7일 고수온주의보 발령 이후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양식 물고기 폐사 가능성이 커진 28도까지 육박하면서 어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식처럼 키운 물고기들을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바다양식장 8곳에서 물고기 60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습니다. 보상액이 한 마리당 600원으로 많지 않지만 집단 폐사 불안감에 방류를 신청하는 어민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작은 이 생선만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중간고기도 이렇게 긴급 방류를 좀 건의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다 큰 고기는 사전 출하를 통해서 어민소득을 증대하고 또 어장 환경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바다의 불청객인 적조와 해파리 발생 가능성도 커지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마라도 서쪽 해상 갈치잡이 어선 옆으로 커다란 바다생물 2마리가 물을 뿜으며 유영합니다. 어쩌지 저놈들이 혼자 움직이는 놈들이 아닌데. 물속에서도 확인되는 선명한 흰색 무늬 범고래입니다. 몸길이만 7, 8m가량 되는 개체로 모두 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TV에서 보던 것처럼 실물보다 더 컸고 회 한 마리였다가 그 다음에 2마리, 그 다음 3마리. 친구를 꼭 데려오는 것처럼 한 마리씩 데리고 오더라고. 국제보호종인 범고래는 지난 2021년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습니다. 동해에서 간혹 관찰된 기록이 있지만 주요 서식지가 아닌 제주에서 발견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공식 조사에서도 동해에서는 11마리, 서해에선 5마리만 발견됐을 뿐입니다. 3년 전부터 제주에서도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식 조사에서는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범고래는 상어나 다른 고래들까지 사냥하는 해양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먹이를 따라 제주 해상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 해상에서 범고래가 목격된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아마 먹이 자원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바다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여파 속에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에도 변화가 가속되는 만큼 지속적인 조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래연구소는 지난해 국내 전 해역에서 이루어진 항공조사 이후 올해는 제주 북부 해역까지 확대해 고래에 대한 선박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